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과태료 부과처분 얘기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요 가기 앞서서 아까 질문 주신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중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2번 한 겁니다. 그게 이중 등록이라는 게 이런 경우 있죠. A군에서 등록하고 B군 가서 또 뻔뻔스럽게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는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개사무소 2개 이상 뒀다는 얘기는 하나는 등록을 정상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중개사무소를 확장을 한 꼴인 거죠. 다른 데다가. 그런 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런 식의 논리 구조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1년에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관련해서는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자,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때는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걸리게 되게 된다. 과태료를 때리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자, 요거 되게 간단해.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사무라고 하는 것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협회,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공제사업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교체, 공제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일정한 명령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됐었고, 일단 여기 다시 돌아와서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 운운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고요. 협회나 공제 업무와 관련한 과태료는 누가? 국토부 장관. 그 금액은 50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과권자, 부과사유, 부과금액을 연계해서 구성을 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자격증 교부에 있었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 특히 연수교육은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게 되면 이때는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자격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자격증 반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이때 자격증 반납, 자, 하지 않게 되면 7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 관청 관련해서는 두 가지죠. 확인 설명과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두 가지가 500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다 500 이하,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관련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등을 했을 때 바로 역시 500 이하의 과태료. 자, 이 표시 광고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개공이 하게 되는 거죠. 개공이. 그래서 등록관청은 누구랑 주로 이슈가 된다? 개공과 매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되면은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요, 등록관청 관련해서 모르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외워서는 안 돼요. 외울 수가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 한 문제가 삑사리가 나게 되는데, 일단은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500 이하, 시도지사 연수교육 관련해서 500 이하, 나머지는 자, 이게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야, 이 등록증 미반납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등록증 미반납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굳이 보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게 된다. 일단 등록관청이 부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볼까요? 자, 지금 표시 광고 관련해서 중개사물에 관한 자 표시 광고를 한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한번 문제 구성이 됐는데, 개공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 개공이 표시 광고를 했는데 부당하게 법을 위반해서 표시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500 이하의 과태료 사유. 그래서 결국 이제 500 이하 뼈대 정확히 잡는 게 필요하죠. 자,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500 이하니까 간단하고요. 시도지사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500 이하.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부당한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는 바로 500 이하의 과태료.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한 문제를 매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겁나 간단해. 대신 이걸 개별적으로 외워서는 쇼부가 안 나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겁나 쉬워해서 자, 과태료 관련한 문제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럼 이제 뭘 물는 거야? 500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거래정보사업자 협회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확인 설명 그리고 연수교육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500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연수교육 나오게 되면 뭐야?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똑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무엇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자, 다음 중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도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하는 거. 자, 연수교육 얘기는 누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 징수권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그럼 국토부 장관부터 먼저 찾아보셔야 돼. 국토부 장관에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라고 하는 거에서 거래정보망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맞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연수교육하고요. 연수교육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도지사 보니까 틀렸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물으면 다 누가 된다? 등록관청. 그래서 500 이하가 확인설명 얘기와 부당한 표시 광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이걸 하나하나 사연을 보면서 가시면 이게 꼬여버려요. 왜? 중간중간에 모를 얘기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외운 순서에 따라서 접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암기력을 갖고도 훨씬 많은 점수를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 4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건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시도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지.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금액은 얼마? 500 이하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읽어보면서 반납 봐야 되는데 지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라든가 등록증 반납 여부를 위반했다라든가 이전 신고 등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은 신고에 관련된 부분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과 부당한 표시 광고만 얼마? 500 이하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다. 1년 1차례 처벌 사유입니다. 이건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어차피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개공만이 뭐로 할 수 있다?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그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되겠지만은 자,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굳이 해석한 뭐야? 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해서 답은 5번인데 좀 어려웠어요. 좀 비워두셔야 돼. 자,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데 7년 중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 기간의 연결 틀린 것. 우리가 외운 순서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협회 공제,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해서 1번, 2번은 맞는 거죠. 시도지사와 관련된 게 연수교육, 자격증 미반납에서 3번 틀리게 뽑았나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부과 금액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쳤던가 했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과권자를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누구? 시도지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에 응하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등록관청 500 이하라고 하는 각종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신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전 신고 며칠 10일 이내,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미리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 미리도 한번 나왔었잖아.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태료 부과금의 가장 큰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어 500 이하를 고르시오라는 얘기. 우리 미리 외우고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500 이하였었고요. 연수교육 얼마 500 이하였었고 부당한 표시 광고와 확인 설명에 관한 부분이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자, 보니까 개선 명령이라고 하는 공제 나와 있죠.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국토부 장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니까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 500 이하라고 하는 거.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야. 바로 나온 거고 이거
또 나오기는 거꾸로 낼 수도 있겠지. 다음 중 과태료 부과 사유가 뭐 가장 작은 것은 아무거나 하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사유를 할 테고 500 이하로서 협회, 공제, 거래 정보 사업자, 그다음에 연수교. 여기 하면 벌써 이제 한 4개, 5개 나오거든. 그럼 나머지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업어치고 매치고 해서 하여튼 구조 보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 파트. 제가 제일 처음부터 국토부장관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 공제 업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답은 이 문제 답은 일단은 자 1번 이게 5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선 명령이 뭐가 있었죠? 자 변보손이라고 하는 거, 변경 명령이라고 하는 거, 보육 명령, 손실 처리 명령, 개선 명령의 종류. 자 요걸 2번 나왔었잖아요. 변보손을 얻어다 명할 수 있다. 25회 때, 29회 때 나왔던 주제 변보손. 돌아서면 잊어먹겠지만 또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변경 명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육 명령, 손실 처리 명령이라고 하는 거.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했던 주제였었고요.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변보손을 박스를 쳤나 해서 모두 고르시오. 전체를 다 뽑아냈었고요. 앞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 개선 명령, 시도지사 등록관청하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변경 명령 있었다고요. 보유 명령 있었다고요. 손실 처리 명령. 이게 이제 개선 명령의 내용이 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십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가서 이제 끝났구나 해서 자 과태료 관련해서 보셨고요. 이제 지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미리 한번 봤던 주제인데요. 자, 일단은 이래 가십시다. 자, 다른 거 빼버리고요.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약발 몇 년 갑니까? 3년 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결격 사유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개설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은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 중개업에 투입될 수 없다. 뼈대 잡으셔야 돼.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취소 처분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3년 동안 약발이 있다고. 일단 가게문을 닫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3년 안에는 다 컴백할 수 없다. 또 하나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자, 또 과태료 처분도 마찬가지인데 약발 몇 년 갑니까? 1년 동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런 거 있었고요. 다음에 다시 과태료라고 해서 앞에서 2번 걸리고 세 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다시요. 그림을 잡읍시다. 내용 보지 말고 등록 취소가 됐으면은 등록 취소가 돼서 가게문을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발이 얼마? 3년 동안 약발을 받게 된다. 자,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합니까? 개공한테 합니다. 업무 정지 처분하면 한 번 가게문을 일정 기간 닫게 한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그 약발이 얼마? 1년 동안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슈. 과태료 처분도 결과적으로 만약에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 1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이제 논의의 전제가 되셔야 돼. 해서 다시요.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얼마? 3년 동안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은 1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뼈대 잡아 주셔야 됩니다. 해서 자, 요렇게 이제 기본 구조를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행정 처분 전에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뭐 앞에 볼까요? 자, 행정 처분을 하고 나서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얻어다 승계된다. 라고 돼 있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얻어다 승계되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했다. 과태료 처분했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1년간 얻어다 이게 누적이 될 수가 있다. 자, 해서 1년간 승계된다. 해서 자, 외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문장 보지 마시고 키워드 뭐야? 승계된다. 언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승계된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1년 동안
승계되게 된다. 기준점은 이제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거 거꾸로 가셔야 돼. 이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다 보면 더럽게 어려워. 다시 키워드 승계된다라고 하면 1년간 승계된다. 이미 처분했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정 처분 1년간은 그 효력이 승계된다. 외울 키워드가 뭐라고요? 승계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승계된다. 이걸 먼저 찾아보셔야 돼. 아니면 앞에서부터 읽어버리잖아요. 완전 개판돼 버려요. 왜?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게 사연을 쓴다고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거 아무거나 막 써버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업무 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 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 개공에게 승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문이 억수로 길어져.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읽다 보면 이게 업무 정지 사유인가 아닌가 이거 자체도 나중에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울 항목이 뭐야? 승계된다. 기준점 뭐라고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하는 거. 과태료 부과 처분도요.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외울 게 뭐라고요? 승계된다. 좀 이따 문제 보면서도 앞에서 읽으면 안 돼. 말려버려요. 승계된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폐업을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사유가 걸렸어. 그러면 이제 걸리게 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면 영원히 가게문을 최소한 3년간은 닫아야 되고요. 업무 정지 처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6개월까지는 어떻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어차피 때려 맞을 거 미리 가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폐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3년 경과되면 어떻다?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과거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어디 3년까지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리 폐업하고 폐업기간 3년 초과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때려 맞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 최 1년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어떻다?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이지만 최대 영향력은 몇 년 동안 주게 된다. 1년 동안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초과, 3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면 1년 이내, 3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다시 갑시다. 첫 번째,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승계된다라는 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게 된다. 할 수 없다. 라면 3년 초과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고요. 1년 초과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1년 이내, 3년 이내만 어떻다? 일정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어차피 3년 얘기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과 연계할 테고 업무 정지 처분은 1년, 자버지 1년이라는 숫자와 연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초과, 3년 초과, 1년 초과만 어떻다? 할 수 없다. 3년 이내, 1년 이내만 어떻다? 할 수 있다. 마지막 키워드 고려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1년 이내나 3년 이내에 지금 폐업기간은 3년 초과하지 않았고 1년 초과하지 않아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사유 등을 어떻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이게 되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승계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승계된다는 명제가 있으면 1년간 승계되게 된 좀 더 엄밀히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3년 초과 1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3년 이내 1년 이내면 어떻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 마지막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 간단해요. 중간중간에 나왔던 개념들인데 이게 정말 심플하게 가셔야 돼.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읽다 보면 특히 업무정지 사유나 개설 등록 취소 사유나 과태료 부과 사유를 쭉쭉쭉 지문에 막 넣어버리게 되면 지문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쟁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공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개공의 종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인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을 테고 법인인 개공도 있을 테고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도 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는 따로 이 구분이 없다. 중개 대상물이 뭐 있어?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부와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으로서 특정할 수 있고 사적 거래가 가능했을 때 이게 중개 대상물이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은 질문 2번 질문요. 자,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표현. 오직 개공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개공이 부당하게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개공이 부당하게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500 이하의 과태료 사유와 연계가 됐었죠. 자, 3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당연히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됩니다. 나중에 1년 1천 중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승계된다. 오케이. 승계된다. 언제? 1년간 승계가 되게 된다. 근데 더럽게 어려웠어. 폐업 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 일로부터 승계된다. 처분이 있었으니까 처분 일로부터 다 승계되게 된다. 폐업일 아니야? 이게 제일 까다롭게 이건 아주 작정을 하고 내는 거야. 자, 다시 갑시다. 승계된다. 그 앞에 1년. 그리고 처분 일로부터 1년. 이미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업무정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1년간 승계되게 된다. 거꾸로 가는 훈련 하셔야 돼. 승계된다. 1년간. 그리고 아주 더럽게 냈던 거 처분 일로부터 1년에서 25회 때. 이때 출제했던 사람들 다 뒤졌어요. 유치해가지고. 요즘에 잘 이렇게 장난 안 쳐요. 요즘엔 장난 안 쳐. 점점 문제가 하이 클래스는 되지만은 말장난하는 식의 문제를 점점 줄여서 내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험 범위가 억수로 늘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함정을 팔 필요도 없어. 그냥 문제 낼 게 그냥 사방에다 문제 낼 거야. 양이 너무 늘어나.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과거 문제 중에서 제일 더러웠던 적이 17, 18, 19, 20 요때쯤에 가면 중개사법이 거의 가관입니다. 막 마침표 약간 삐뚤어갖고 마침표가 제대로 잘못 찍혔으니까 틀린 거야. 이딴 식으로 문제를 더럽게 장난을 쳐. 왜? 낼 게 없던 시절이야. 법조문이 중개사법이 한 40조문밖에 안 되고 시행령 추계해봤자 100조문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40문제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말장난에 극치를 치는 거야. 근데 요즘에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시중에 모의고사는 겁나 그런 거 많아. 왜? 학원 선생님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문제를 계속 재고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하는 문제 많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중개사법은 내용은 쉬운데 자, 말장난을 겁나 많이 한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기출문제 분석하면 말장난하는 문제 거의 1년에 한두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이렇게 말장난 안 해도 다 틀리게 뽑아요. 다 쉽게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자, 다시 갖고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최소할 수 있다. 거래정보망 관련한 주요한 주제, 거기서 파생됐던 주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허위 매물 사건과 관련해서 자, 통보하지 않았으면 3월에 업무정지 사유, 거짓 공개했을 때 6월에 업무정지 사유 해서 이 문제 답은요. 자,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부터 이건 아주 어려웠던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자, 지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 승계된다. 자, 우리가 외운 순서에 갑시다. 승계된다. 나와있죠? 승계된다. 그러면 1년간 처분 일로부터 얼마? 1년간 처분 일로부터 3년간 해서 일단은 답은 옳은 것을 고르시면 답은 4번 되나요? 9개월 차에 어떻다. 9개월이 된 때도 어떻다. 승계된다. 1년 이내니까 어떻다. 승계된다. 다시 갑시다. 승계된다는 문제 처분 일로부터 1년간만 어떻다. 승계가 되게 된다. 과태료 처분, 업무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 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 1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다. 승계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옳은 것을 고르시면 뭐라고요? 바로 4번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안 된다니까.
외운 단어들 보셔야 돼요. 승계된다. 1년 동안 어떻다? 승계가 되게 되는 기준점 뭐라고요? 처분 1로부터 1년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끝머리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고려해야 된다. 이거 있었죠? 이건 유치한 건데 간간 잊어버리면 출제가 돼서 고려 대상이다 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3년 초감은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1년 초감은 어떻다?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없었다. 가서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이내일 때만 어떻다? 폐업기간 1년 이내일 때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13개월은 1년 초과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자, 4번, 3번쯤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폐업기간 얼마? 3년 이내였을 때만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니까 일단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다시 갑시다. 취소 처분, 자, 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1년 이내에 1년 초과 3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라고 할 거. 3년 초과 1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 승계된다는 뭐라고요? 처분 1로부터 1년간 어떻다? 승계된다. 처분 1로부터 1년간 어떻다? 승계된다. 처분 1로부터 1년간은 승계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몇 번? 4번. 그래서 뒤부터 보시면 이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막 사연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려. 그래서 외울게. 첫 번째, 승계된다. 처분 1로부터 1년간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러면 3년 초과 1년 초과하면 어떻다? 할 수 없다. 마지막 주제가 고려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문제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7년 동안 4문제나 5문제가 구성이 됐던 사례예요. 절대 앞에서부터 꼼꼼히 보시게 되면 오히려 말려요. 다시 외웁시다. 승계된다. 처분 1로부터 1년간 어떻다? 승계되게 된다. 그래서 9개월 차가 됐을 때도 아직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다? 승계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지문 될 테고, 그 다음에 아까 승계된다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어떻다? 바로 업무정지 처분 1년간 승계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할 수 없다. 3년 초과 1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 3년 이내, 1년 이내면 할 수 있다. 마지막 고려 대상이다. 고려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주제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가 되네요. 행정형벌에 관한 주제. 자, 보게 되면 3년 3천 더럽게 강조했던 거, 앞에서도 끊임없이 외워왔던 거 3년 3천에서 자,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의 요 관련해서 몇 개 있었지요. 자, 뭐가 있었냐면은, 자,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등을 했을 때 바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개개증증 있었고요. 해서 또 하나가 개공 등에게 금지된 행위했을 때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다? 바로 지금 개공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년 3점 다시 돌아와서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위라고 해서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자,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일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직접 거래는 이건 단속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공이 중개 의뢰인한테 중개를 의뢰받은 물건을 직접 매수를 했다거나 하게 되면은 행정형벌 깜빵 가는 건 별개 문제로 그 매매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에 비해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라고 하는 것은 초과수수한 부분 자체는 바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게 된다. 단속 규정에서 공부했던 거 민법에서 2개 더 있었지. 일반적인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있었죠.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행위, 이런 전매 약정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똑같은 맥락으로 직접 거래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는 법률 행위, 이거 산 거 자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깜빵은 갔다 오셔야겠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했을 때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분명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전매 금지 규정에서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데서 신규로 건설 공파하는 주택 상속을 제외한 일체 권리 변동 전매라고 불렀었고요. 이런 전매는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게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전매 규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매매 계약 등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집은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권리 신고는 깜빵 갔다 오셔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바로 단속 규정에 관한 거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증서 등의 중개 매매 이건 이거죠. 금지된 증서. 그래서 일반적인 분양권 거래 같은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이 전매 금지 기간에 걸려 있거나 그런 것을 중개하게 되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자, 투기 조장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 투기 조장 행위는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알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투기 조장 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개 직상 증투 보셨고, 시단 방위에서 시세 조종 행위, 단체 구성 행위. 요거는 바로 개공 등에게 금지된 행위가 되게 된다. 집값을 띄우거나, 자, 단체 구성해서, 카르텔을 구성해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를 따르시키거나 등등등 걸리게 되면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근데 이거 나머지요, 겁나 많은데, 방해, 의뢰,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건 분여회 사건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 분여회 이런 데서 자기 아파트 단지에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 개공한테 강제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건을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등등등 금매 거래 못하게 만든다는 등 이런 것들을 하는 짓거리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은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방해, 의뢰라고 하는. 뒤를 봐야 돼. 앞을 봐서는 안 돼. 방해, 의뢰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해서 자, 새로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자료 다시 업데이트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일단 외우셔야 돼.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 물론 지금까지 문제는 개개, 직상, 증투까지만 가지고 문제 구성이 됐었죠. 법령 개정 작년에 이루어진 게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1년 1천이 나와 있구나. 들을 게 많아. 해서 1년 1천은 못 외워. 한두 개도 못 외워. 자, 그 중에서 매무초는 뭐가 된다? 1년 1천. 다. 우리 앞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할 때, 자,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있었죠? 직상증투, 시단은 3년 3천 사유였었고, 지금 매무초는 1년 1천 사유다. 이외에도 1년 1천 더럽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중 등록 나와 있죠? 이중 등록 나와 있죠? 이건 뭐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냐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를 한 자, 또는 바로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거하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대가리 따서 외우다 보면 겁나 헷갈려. 좀 이따 문제 보면 얘는 항상 지문이 3번이야. 다음 중 자, 예를 들어서 첫 죽일 놈을 고르시오. 3년 3천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구성할 때 꼭 기분 나쁘게 3번에다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그러면 대가리만 따서 외우게 되면 함정에 빠진다고.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에서 개개 들어가 있잖아. 개설 등록 들어가 있으니까 깜빡 착각을 유도하는 영역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예 따로 이 이중 등록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고, 이중 등록은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아까 지문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었죠.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도 1년 1천, 7년 동안 한 번 구성이 됐었고요. 이 문제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자, 1년 1천 중에 2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모르면 다 1년 1천. 그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3년 3천, 3년 3천 요것만 달달달 외우셔야 돼.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겁나 유치해. 자, 보게 되면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1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뭘 골라라? 우리가 외웠던 것은 무조건 3년 3천만 외웠던 거야. 문제고 지랄이고 무조건 외웠던 것하고 쇼부를 봐야 돼. 내용 보면 안 돼.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직접 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정행위,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 단체 구성 행위, 방해 행위, 의뢰 행위에서 요즘에 새롭게 나온 게 시단 방해. 그래서 봐봐, 답은 4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이 사람 3년 3천이고요. 약 올리려고 있는 나쁜 놈들이 이제 3번에다가 뭘 던져놔? 이중 등록 딱 던져놓게 되면 개개 직상 정투 시단 방해할 때 깜빡 속게 된다고. 이것 때문에 시험장 가면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개개 직상 정투 맞구만 개설 등록해서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아예 3번 질문은 무조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아예 깔아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3번 꼭 찍고 나서 흐뭇한 미소로 개개 직상 정투 시단 방해 3년 3천 1년 1천은 아니구만. 근데 이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좀 이따 문제 보면 약 올린다니까 3번이 거의 네가 1년 1천 이중 등록을 깔고 거의 대부분 또 답을 4번을 깔아. 그냥 그런 식으로 낸다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벌칙의 법정행위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모르지. 우리가 아는 건 개개, 직상정토, 시단, 방해. 이것만 뒤지게 하는 거야. 봐봐, 또 있다. 나쁜 자식들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건 외워버렸지? 1년 1천이라고 외웠고요. 직접 거래. 뭐가 된다? 3년 3천.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얼마? 3년 3천. 그럼 같은 게 니은하고 미음. 같은 게 있어? 근데 없네? 그러면 자, 기역, 디귿, 리을이 뭐가 된다? 답이 되게 된다. 그래서 뭔 소리냐면 이게 3년 3천, 이게 3년 3천.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1년 1천. 이렇게 간다고. 니은하고 미음이 똑같잖아요. 밑에를 보니까 니은, 미음이 없어. 근데 나머지는 그럼 다 뭐가 된다? 1년 1천이 되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지금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포장을 하든 간에 무조건 답은 다 정해져 있어 정확히 둘 중에 하나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의라고 하는 것만 외우게 되면 한두 개 반의사 불벌죄로서 엄성 비밀 누설이라든가 자꾸 사람 거슬리게 하는 이중 등록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저 3년 3천만 매칭을 해 주실까.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보니까 자, 금쟁이 벌칙.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냥 가면 안 돼. 우리가 아는 건 뭐야?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해 해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나와 있다. 그럼 얘가 뭐가 돼? 3년 3천 나와 있죠. 그 다음 잘 모르겠고 디귿번 보니까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 3년 3천 나와 있죠. 나머지 몰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1년 1천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해. 얘가 뭐가 된다? 3년 3천. 나머지 모르면 다 1년 1천. 그래서 기억번은 3년 3천 맞는 거죠. 니은번은 역시 옳은 거죠. 3년 3천 아니니까 1년 1천이 되게 될 것이다. 디귿번 3년 3천인데 1년 1천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고요. 3년 3천 리을번도 틀렸죠. 자, 3년 3천은 뭐가 들어가야 돼?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의라고 하는. 그래서 기억니은 두 가지가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답은 1번. 지금 출제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포장했다 저렇게 포장했다 별지랄 다해. 그러나 우리는 미동도 하잖아. 그저 외운 거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1년 1천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 뭘 골라야 돼? 3년 3천이라고 하는 거. 또 뭘 외워야 돼?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해. 그래서 이 봐봐봐. 개설 등록을 하자. 이게 딱 3번의 약을 딱 올린다니까. 그리고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라고 이렇게 뽑아주는 식이야. 이게 약 올리듯이 꼭 이중 등록 1년 1천을 우리가 개개, 직상, 정토를 개설 등록 두 개 나오니까 그거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고,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 시험장 가면 긴장도 몇 배가 된다니까. 그래서 아는 거 나왔다. 개개 나이스 개개 3년 3천에서 3번 꾹 찍고 흐뭇한 미소로 요건 한 문제 맞췄다. 웃기고 있는지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루틴 자체를, 그러니까 출제하는 기술을 이제 분석을 해버리게 되면 빤히 보이는 거야. 그냥 3번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 3번 자리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항상 이중 등록이 딱 들어누워 있어. 그래서 3번은 함부로 앉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년 1천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자. 모르지. 우리가 알았던 건 뭐야? 3년 3천에서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해에서 또 이 자식들이 약올리게 이중 등록 나와 있죠? 이거 1년 1천 아예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모르겠고, 직접 거래 하나 나와 있죠? 직접 거래 뭐가 된다? 3년 3천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지금 뭘 빼야 돼? 리을번을 빼게 되면, 리을번을 빼게 되면은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이 뭐야? 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거. 요게 뭐가 된다? 3년 3천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단순화 시켜야 돼요. 개개, 직상정토, 시단, 방해. 이것만 뭐가 되고 3년 3천. 나머지 모르면 어차피 이 문제는 1년 1천과 3년 3천을 비교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몰라. 이런 게 1년 1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다 1년 1천으로 간주하고 가야 돼. 그래서 자,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1년 1천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게 보니까 생각나. 29회 때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했어. 선생님이 올해는 3년 3천이 안 나오고 개새끼들이 1년 1천을 갖고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문제지. 지금 1년 1천이 아닌 걸 고르죠.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래. 다 알아. 근데 시험장 가면 나는 3년 3천 개개, 직상정토, 시담하기 뒤지게 외웠는데 이 개새끼들이 드디어 이제 1년 1천이 아닌 걸 고르죠. 왜 내가 1년 1천을 외우려고 그랬는데 개새끼가 그냥 3년 3천만 외우면 된다고 해갖고, 아니 멀쩡하신 분이 와서 저한테 이거 막 컴플레인 했다고. 남자분이었는데 인물도 훤칠하시고 등등등. 근데 이 양반이 오다가 나 만났거든. 그 양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대뜸 하는 소리가, 개새끼들이 이번에는 3년 3천을 안 내고 1년 1천을 내고 말았다고. 열받게. 그분은 그 뭐냐면 3년 3천을 외워놓고 너 이 문제를 분석을 못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야. 1년 1천이 아닌 걸 고르셔. 나 1년 1천을 이번에 외워둘 걸. 모르지. 그냥 3년 3천만 찾아봐봐. 3년 3천 어딨어? 어딨어? 이게 4번. 여기 나와있죠. 증서. 그죠? 이게 3년 3천이고 1년 1천 아닌 건 뭐가 된다? 답 4번. 그분이 이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고 얘기했다니까? 내가 이제 한마디 하려다가 결과도 안 좋은데 염장 지른 것 같아갖고 깐죽거리지는 않았는데, 멀쩡한 분인데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셔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하고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요, 계속 패턴들을, 그리고 문제 자체를 미리 지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들이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든 간에 무조건 3년 3천하고 1년 1천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뭐 별의별 형태로 구성할 수 있지만 그저 외워야 될 게 3년 3천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